안녕하세요. 1학년 통합사회 A 26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6단원으로 들어갔죠. 사회 정의와 불평등이라는 단원에서 첫 번째 단원인 정의의 의미와 실질적 기준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78쪽, 학습지 85쪽의 내용입니다. 자, 이 단원에서는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정의가 요청되는 이유,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파악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정의의 세 가지 실질적 기준이 나옵니다. 업적, 능력, 필요라는 세 가지 실질적 기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먼저 정의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 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정의의 의미는 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개인이 지켜야 할 일반적 도리, 올바른 도리, 개인이 지켜야 할 올바른 도리를 정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 이것도 역시 정의라고 하죠. 이 공정이란 말과 올바르다는 말, 이런 말들이 정의와 관련이 깊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정의가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유교에서는 의로움, 이 의로울 의자죠. 의로울 의자인데, 즉 옳음을 정의로 이해하고 있고, 옳음을 정의로 이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양에서는 고전적 의미에서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것을 정의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거죠.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것. 자, 각자에게 그의 몫을 정당하게 주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자, 교사로서 받아야 될 어떤 각자의 몫이 있는데 그걸 제대로 받지 못한다든지, 학생에게 줘야 될 어떤 몫이 있는데 그걸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은 정의롭지 못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것, 이게 바로 정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는 사회 구조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가치의 분배를 둘러싼 갈등이 심해지면서 정의는 주로 사회 속에서 생각하는 거죠. 사회 정의. 사회 정의, 즉 사회 제도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덕목으로 어, 여겨지고 있죠. 정의가. 그래서 사회 속에서의 정의. 어, 자, 여러분 사회 정의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자, 좀 더 알아보면, 자, 공자는 천하의 바른 정도를 이루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라고 했죠. 여기서 이 정도라는 말이 정의라는 말과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능력과 소질에 따라서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배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의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능력과 소질이 뛰어난 사람은 적절한 사회적 지위를 갖고 역할을 해야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또 다른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나누고 있네요. 일반적 정의는 공익 실현을 위한 법을 준수하는 것을 어,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법을 준수한다는 거. 그래서 법을 준수하는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자, 이렇게 법을 준수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 일반적 정의고, 공동선과 덕을 장려하는 법을 지킴으로써 성립되는 정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특수적 정의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 각 사람이 지닌 가치에 따라 권력, 명예, 재화 등을 분배하여 공정함을 실현하는 것. 자, 이거를 분배적 정의라고 얘기하죠. 분배적 정의. 그래서 그 분배적 정의는 각자의 가치에 따라서 이렇게 권력, 명예, 재화를 분배하는 것. 어, 이런 것들이 분배적 정의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뒤에 얘기하는 실질적 기준은 바로 이 분배적 정의에 따른 실질적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배적 정의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와 이익에서 사람들 간에 동등하지 않음을 바로잡는 거, 이거는 교정적 정의죠. 교정적 정의. 자, 그 전에 분배적 정의에 대해서 또 한 번 여기 설명을 하고 있네요. 시민들 사이에 분배되는 권력, 명예, 재화 등에 관련된 것으로 각자의 기여한 정도에 따라 비례해서 분배하는 정의, 이게 분배적 정의다. 그에 비해서 교정적 정의는
이익과 손해의 균등을 회복시켜주는 정의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그만큼 보상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준 경우 그만큼 받는 거.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식이죠. 하무라비 법정과 좀 관련 있는 정의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교환의 결과를 공정하게 하는 거. 이게 교환적 정의인데 같은 가치를 지닌 두 물건을 교환하게 함으로써 교환의 결과가 공정하게 하는 정의를 얘기합니다. 자, 이게 교환적 정의고, 자,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나누고 특수적 정의는 분배적 정의, 교정적 정의, 교환적 정의로 나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분배적 정의는 바로 뒤에 있는 어떤 정의의 실질적 기준, 이것이 바로 이 분배적 정의와 관련이 있는 거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회 구성원들이 기본적 권리를 누리며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정의가 이루어져야지 이런 기본적 권리를 시민들이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뭘까요? 자,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서는 시민들이 기본적 권리를 잘 누리지 못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네요. 그런 기본적 권리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자유권이라든지 평등권이라든지 행복추구권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기본적 권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정의는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신뢰하고 공동체 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게 해주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정의롭지 못한 사회는 각자 살아가기 바쁘겠죠. 사회를 믿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의로운 사회이지만 어떤 사회를 믿고 뭔가 함께 뭔가 으쌰으쌰해서 해볼 생각을 갖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해 갈등을 공정하게 처리하게 하여 개인성과 더불어 자, 뭐죠? 그죠? 공동선을 실현하게 해주는 정의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개인선과 공동선을 실현하게 해준다. 개인선이란 나오고 있네요. 개인선. 개인이 추구하는 좋은 좋은 것이 선이죠. 바로 선으로 바로 이 행복 추구와 자아 실현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정의를 통해서 개인선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공동선은 사회가 추구하는 좋은 것으로 공동체 구성원 전체에게 이익이 되거나 공동체의 발전을 이루게 할 수 있다. 바로 정의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옳고 그름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정의가.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이 추구해야 할 올바르고 공정한 가치로 이런 정의가 작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 180쪽, 181쪽에 있는 정의의 실질적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적 자원의 희소성과 유한성 때문에 정의의 실질적 기준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는 사회적 지위와 권리, 서비스 재화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가치가 필요하지만은 그렇지만 바로 이 희소성이란 말이 바로 어떤 의미일까요? 인간의 물질적 욕망에 비해 그 충족 수단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실질적 기준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여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공정하게 배분하는 거, 분배하는 거. 그래서 각자가 자신의 몫을 정당하게 누리며 살아가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실질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는 실질적 기준은 자, 이런 것들 있죠? 업적에 의해서 또는 능력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그 다음에 절대적 평등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실질적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업적에 따른 정의 실질적 기준 중에서 업적에 따른 분배를 살펴보면은 당사자들이 성취한 뭘까요? 그쵸? 업적, 즉 성과나 실적 정도에 따라서 분배하는 거. 자, 이게 정의로운 거야 라고 보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학교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 자,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성적이 좋은 학생. 이 성적이라는 건 일종의 업적, 성과죠. 이런 업적이나 성과가 뛰어난 학생에게 주는 거.
이게 정의로운 거야 라고 보는 것이 업적에 따른 분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것의 장점은 성적이라는 그런 객관화 수량화할 수 있는 뚜렷한 자료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장점이 있고 분배 몫을 정하기 쉽고 비교적 공정하다는 점, 그리고 성취 동기를 북돋워 줄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업적만큼 보상하여 성취 의욕과 창의성을 높여줄 수 있다. 사회의 역동적 발전과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에 비해서 단점으로는 서로 다른 종류의 업적을 비교하기 어렵다는 거죠. 여기는 성적으로 업적을 평가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인성 또는 뭐 체육 또는 미술 또는 뭐 리더십 이런 것들이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비교하기 어렵다는 거.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빈부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그런 단점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업적을 쌓기 위해 경쟁이 과열될 수 있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경쟁이 과열될 수 있고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자, 그래서 그 사례를 보면은 가장 많은 물건을 판매한 사원에게 성과급을 준다든지 또는 학교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례, 이런 사례들이 업적에 따른 분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나머지 능력과 필요에 따른 정의의 실질적 기준은 다음 디딤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